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지금 유행성 독감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걸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금 몸이 안 좋다 싶어가지고 한번 체크해보면 2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재인 청와대 북한과 어디까지 내통했나. 탈북자 안대 강제 북송은 헌정 유린 사건이다. 북한 청와대 땡땡년 내통 사건. 야, 몇 년이 내통했는가 여적죄 수사해야 된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양쪽에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채널이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날아가면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저희가 채널을 올리니까 아무튼간에 다 이쪽에 가셔가지고 신규 채널에 좀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꼭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글이 안 올라오면은 영상이 오랫동안 안 올라오면요, 아, 차단당했구나 생각하고 제 신규 채널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뭐 차단 많이 당합니다. 뭐 좋아요 안 눌러진다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댓글 삭제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이트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희도 제가 쓴 댓글도 사라져요. 뭐 그렇습니다. 그 저희는 구글에서 광고 100% 다 끊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 탄압이 매우 심한데 아마 돈줄을 말려가지고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6명을 사람을 죽이고 내려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하면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 했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북한에서 어디에 전화로 들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어민 정부 합동 조사를 보면 사흘이 아닌 단 하루만 수사를 했는데, 그리고 귀순하겠다고 했는데 귀순 표현도 삭제해버리고 뭐 선박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16명을 죽이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청와대 북한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북송어민 16명 살해는 허위, 문재인 정권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북한 어민 탈북 먼저 알았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이 청와대에 직접 이들이 탄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북한이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어떻게 알렸는지 모르죠. 그 직통 전화가 있나 보네. 그러면 5년 동안 내도록 지령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도 합리적 의심인 거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무슨 전화로? 직통 전화가 있나? 아니면 북한하고 청와대 안보실하고 핸드폰이 개통됐나요? 그런 것도 수사해야 된다. 북한이 청와대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어민들을 나포에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통일부는 당시 어민들과 북송 송환 절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청와대에서 먼저 북한에다가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도 기사가 났죠. 정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이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 북한 관련 정보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인지해서 그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탈북어민 북송 건은 청와대가 먼저 인지한 뒤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거다. 그럼 청와대는 북한에서 전화 받았다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난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하고 주한미군 훈련 이런 거 파토 내고 할 때 북한에서 한 번도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이런 거 수사해야 된다. 어떻게 전화를 받았으면, 무슨 내용을 받았으면 5년 동안 한 거를 싹 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호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여적죄. 북한 지령받고 우리 국민을 갖다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북한 지령받고 올려보냈다. 이거는 여적죄예요, 여적죄. 적과 합사했지. 적과 합사해서 우리 국민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응? 자, 일반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중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가 이 소관이다. 근데 애초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민간인이라 거부했고 유엔사령부도 5차례 거부했다. 하다 안 되니까 경찰 특공대한테 이례적으로 호송 업무를 맡겼는데 이러한 송환 절차 전체를 청와대 안보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재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 전국 돌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북한에서 지령받고서 이런 활동을 했대요. 우리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하고 전국을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 지금 100몇십 명 있죠, 국민의힘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그런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최재형 의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종로구에서 하셨는데 당선됐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역 내려가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왜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국민들이 싸워가지고 정권 찾아놓으니까 낼름 받아먹기만 먹나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요 자매결을 맺어서 매년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좌파 방송 가가지고 하셨네.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친중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박근혜 정권에서 정무수석인가 했죠. 윤석열 정권에서 또 윤핵관 아닙니까? 윤핵관. 김재원 최고위원님 중국 돈 확실하게 안 먹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하시든 댓글로 하시든 메일을 보내시든 중국 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야 될 의무가 국민들한테 있는 거고, 김재원 의원은 나 중국 돈 확실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이 뽑아줬어요. 그거 안 했으면은 중국 돈 먹었다고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면요 중국 돈 먹었다고 간주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국가 안보라는 건요 최악의 경우를 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돈 안 먹었으면 나 안 먹었어요, 나 확실하게 안 먹었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한다? 그럼 이 자식 중국 돈 먹었구만 하고서 뭡니까, 권력에서 제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정부 빼가지고 중국에 다 갖다 바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국 돈 안 먹었다고 나는 확실하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 안 그렇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중국 돈 한 번도 안 드셨죠. 내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민주당의 뭡니까,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책도 주고 하니까 짜증을 내시더라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면은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해집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설명하니까는 되게 짜증을 내시더라고. 나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중국 돈 안 먹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확실하게 저는 뭐 그런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분들 판단을 모르지. 한나라당이 2009년에 벌써 중국 공산당하고 베이징까지 찾아가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교류협력 MOU. 2015년에는 한나라당이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얼 학회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어요.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게 그게 친중 친러로 가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 만난 이준석이가 중국 공산당과 우리는 오랜 시간을 교류했다, 경제 대북 현안 협력 기대한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중국 돈 확실하게 안 먹으신 거 맞죠? 그 성접대 의혹 받았다 안 받았다 나오던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예? 뭔 돈으로 한 거예요? 뭔 돈으로? 성접대 안 받은 거 맞죠? 예? 어떻게 성접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중국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국민들은 이준석이한테 가가지고 너 중국 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하고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고. 그러면 이준석이는 나 중국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도 확실하게 대답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공산당 세계 정당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2017년입니다. 당 대표할 때 시주석이 주창한 중국 몽은 세계 평화 공헌에 확신한다.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뭐 이래 했는데 중국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맹세한 거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추미애 의원님. 중국 돈 어떻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확실히 밝히세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한테 가가지고 너 중국 돈 먹었냐 안 먹었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은 중국 공산당이 1중대 2중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인 계획이라 해가지고 한국의 언론인, 학자, 뭐 종교인, 정치인 그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실 모르지 누가 어떻게 매수됐는지. 암호화폐 같은 걸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거나 아니면 그 정치인의 친인척들이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게 하고 돈 벌어주게 만들고 그리고 뒤로 뭐 쓰리쿠션으로 해가지고 후원회로 이렇게 들어오고 뭐 돈이 들어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그러면 그게 불법이 또 아니거든. 합법이거든.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친중기업들한테 어느 정치인 좀 밀어주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정치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고 국민들은 만나는 정치인들마다 당신 중국 돈 먹었어 안 먹었어 그걸 물어봐야 된다.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고 공개적으로 안 먹었다고 밝히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도 싫어하고 민주당도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 광고비도 다 끊어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 유료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ARS 월정기 1877-0248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딱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야 탄핵 이야기 나왔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하면 탄핵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 권성동 그 당시 새누리당의 법제사법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그 탄핵을 막아주려면 막아줄 수 있었다고. 왜냐면 그 당시 새누리당이 121석이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실세에게 넘겼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했는데 현재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밝혔다.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헌재에다가. 그러면 이 권성동 의원이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예? 비선실세에게 넘겼다. 비선실세. 지금 사적 채용 민주당이 걸고 넘어지죠. 비선실세 똑같은 거면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면 메커니즘이 탄핵시키는 원리 선전선동하는 원리가 똑같다고. 권성동 대표님 어떻게 중국에서 돈 확실하게 안 먹은 거 맞죠? 여러분들은 권성동한테 가가지고 너 중국에서 돈 먹었어 안 먹었어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실 권리가 있고 권성동 의원은 거기에 확실하게 대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고. 의무가. 권성동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다. 어떻게 자기 편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킵니까? 예?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엄청 긴데 딱 요거만 보면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 사적 채용 예? 사적 채용 똑같은 말이네. 비선실세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다. 국민은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하고 뭐 했다는 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뇌물 먹은 게 밝혀진 게 없죠. 없는데 밝혀진 사실도 아닌데 이 사람은 거짓말로 해가지고 울면서 탄핵해달라고, 아니 파면해달라고 저기다가 욕을 한 거예요. 현재다가.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저희들이 반성해서 탄핵을 주도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표 남는 거를 바른정당 쪽에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김어준이가 박장 대사하면 박수치고 했다. 2019년 10월 26일자 미디어워치에 나왔네. 2017년 대선기간 김어준의 파파이스 출연. 장제원 의원님, 탄핵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 등에다 칼 꽂을 거예요? 안 꽂을 거예요? 권성동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등에다 칼 꽂을 거예요? 안 꽂을 거예요? 장제원 의원님은 중국에서 돈 안 먹은 거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장제원 의원한테 가가지고 돈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세요. 물어볼 권리가 있다. 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정희 재판관님이 중국 가서 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이정미 재판관도 밝혀라.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권선동이가 울며 불며 파변해달라고 하니까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핵관이다. 윤핵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바보가 아닌데. 한미동맹 굳건히 하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사드 배치하니까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탄핵시키고 탄핵 이야기하니까 바로 칼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중국에서 민주당에서 저렇게 비선실세 이야기하고 사적 채용 이야기하고 탄핵 이야기하면은 중국에서 한마디 하면은 우리 권성동, 장제원 칼 꽂을까요? 안 꽂을까요? 칼 꽂는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그 측근에 계신 분들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빨리 쳐내야지. 이준석이가 선거 세 번 치를 정도의 돈을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대. 이준석 대표님 중국 돈 확실하게 안 먹은 거 맞죠? 응? 아니면 저기 그 문재인 쪽 민주당 쪽에서 돈 그 암호화폐 받은 거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이준석이 과거 발언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여러분이 준석이한테 너 중국에서 돈 버는 거 맞아 안 맞아? 비트코인 저 암호화폐 어디 중국에서 받았니? 아니면 문재인한테 받았니?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하고 확실하게 볼 권리가 있는 거고 이준석이는 확실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중공군 298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쳐들어온 게 그게 6.25입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이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저기 소련 공산당, 국제 코민테른이 자유진영을 침략한 거고 그걸 막아낸 게 6.25입니다. 이건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이고 인류 최초의 사상 전쟁이고 인류 최초의 그 뭡니까 체제 전쟁,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선택하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국 공산당 앞제비가 돼가지고 대통령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려면은 저 사람들 다 쳐내야 되고 다 깜빡이 쳐내야 되고 6.25 박물관을 전국에 건설하면은 건설 경기가 생기겠죠. 그 관광 수요가 생기겠죠. 그리고 6.25 이 장진호 전투가 이게 중공군, 한국군, 영국군 그리고 저기 미군이 싸운 전투예요. 그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가 넷플릭스로 뿌리고 전 세계에 배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문학에 영화계 다 죽어간다고. 그 영화계 사람들 다 살릴 거 아닙니까? 6.25 관련해 가지고 전투 시나리오가 뭐 감동의 스토리가 한두 개입니까? 그거를 전부 다 넷플릭스로 만들어 드라마로. 그러면 이 문화연예 촬영 이쪽 사람들이 다 보수화 되겠죠. 먹을 걸 안 주니까 자편향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전국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반중 정서가 지금 팽배하니까 한국에 방문하러 관광하러 오겠죠. 그러면 6.25 박물관을 전국에 다 깔아놓으면은 전국 곳곳으로 가가지고 관광하고 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은 여기가 안전해지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도 우리 재교육이 되는 거고 학생들도 교육이 되는 거고 깨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상 이 저기 뒤틀렸던 그런 역사들이 바로 잡아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측근들이 전부 다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파고 똑똑한 건 알겠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 역사를 모르니까 나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역사를 모르는데 서울법대를 가면 뭐하고 저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역사를 모르고 오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 출신에 권성동이 그 검사라면서요. 검사 출신이라면서 하버드 나오고 해도 중국 공산당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된 거야. 짐승이. 짐승 새끼들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도 팔아먹고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옛날에 백제가 왜 망했냐면요. 백제 장군 예식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의자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저 당나라 군대에 넘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북망산에 묻혔다고. 당나라 가가지고 자기가 저 한자리 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여당 야당 정치인들 똑같고요. 검사 판사 경찰 공무원들 중공 앞에 벌벌벌 킵니다. 뭐를 얼마나 처먹었는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종북 주사파 비판하고 친중세력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하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시고 자발적 유료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정기 자발적 유료독자 ARS 1877-0248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어.